수연아, 난 너가 며느리가 아닌 여자로 느껴진다. 우리 이 관계를 돌릴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심리상담사인 전 며느리를 우연찮게 만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내가 떠난 지 2년째 되던 해 67세의 봄이었습니다. 창밖엔 벚꽃이 지고 있었지만 내 안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4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퇴직 후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가 앉아있던 식탁 건너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밥은 대충 먹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 밥 한 공기. 맛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 놓은 반찬통들이 냉장고에 가득했는데 이젠 다 상했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문만 열었다 닫았습니다.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어야 집이 너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오전엔 집 앞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비둘기를 보았습니다. 옆에 앉은 노인들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민석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통화는 늘 짧았습니다. 우리 부자는 원래 그랬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교사 일에만 몰두하느라 아들과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한 것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무관심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였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안경 쓴 여자였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요. 사회복지사는 가방에서 팜플렛 하나를 꺼냈습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서였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상담을. 혼자 계시면 마음이 힘드시잖아요. 말동무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사의 눈빛이 진심 어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건지 아니면 업무상 챙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동무, 맞습니다. 전 말동무가 필요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미소를 지으며 신청서를 테이블에 놓고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신청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름, 나이, 연락처. 간단했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또 들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67세 먹은 사람이 심리 상담을 받는다니.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결국 이름을 썼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문화센터에서였습니다. 이도연 선생님, 상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월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면도를 깔끔히 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거였습니다. 문화센터는 동사무소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가 나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202호 상담실. 문패가 보였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책상 너머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긴 생머리.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정수연. 6년 전 제 아들 민석과 이혼한 그 며느리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연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침착해졌습니다. 전문가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버님. 앉으세요. 저는 어색하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아, 너가 여기서 일하는 줄 몰랐구나. 저도 몰랐어요. 오늘 처음 뵙는 거죠, 이렇게.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불편하시면 다른 상담사로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센터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에게 상담을 받아도 괜찮아. 정말요? 그래. 수연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선 제가 그냥 상담사일 뿐이에요. 아버님도 그냥 참여자시고요. 저는 천천히 의자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사이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6년 만이었습니다. 수연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 드릴게요. 그녀는 일어나 전기포트에서 따뜻한 물을 따랐습니다. 허브차 향이 났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작게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에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게 차를 따라준 거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우리를요. 30분이 지나고 상담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저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오셔서 감사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그날의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월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이 왔습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했습니다. 문화센터에 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도 했고 가벼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202호 문 앞에 서면 매번 똑같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기 전 한 번 숨을 고르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언제나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그녀는 항상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를 따랐습니다. 허브차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창밖으론 햇살이, 흐린 날엔 회색빛이 들어왔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매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별일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냈구나. 수연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세 번째 월요일,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상담실은 평소보다 어두웠습니다. 수연이 스탠드를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책상 위를 비쳤습니다. 비 오는 날은 마음이 더 무겁죠. 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잔의 테두리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연아. 네, 아버님. 하루가 너무 길구나.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수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숨이 막히는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우시겠어요? 혼자라는 게 많이 외롭구나.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수연은 휴지를 건넸습니다. 손이 살짝 제 손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날 상담은 조금 길어졌습니다. 5번째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석이랑 너가 결혼했을 때 사실 큰 관심은 없었다. 수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사 일에만 매달렸단다. 집에 들어와도 책만 읽었고 며느리인 너한테도 무심했을 거다. 수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그때 이야기는 안 하셔도 돼요. 아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얘기하고 싶구나.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못난 시아버지를 만나서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한단다. 수연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저도 미숙했어요, 아버님. 사랑보다 상처를 먼저 봤으니까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지금은 괜찮니? 제가 물었습니다. 수연이 저를 봤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제 길을 찾았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6번째 월요일, 저는 상담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일찍 온 걸까? 왜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수연이 걸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어쩌다 보니 일찍 도착했구나. 수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봄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 하늘이 맑구나. 수연이 차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선이 가늘었습니다.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손짓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지?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님, 차 드세요. 수연이 잔을 건넸습니다. 손이 또 스쳤습니다. 이번엔 조금 길게. 7번째 월요일. 저는 문화센터 가는 길에 꽃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쇼윈도에 노란 튤립이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연이가 좋아할까? 그 생각이 들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연이 평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래, 수연아. 저는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자꾸 딴 데로 갔습니다. 수연의 손을 봤습니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웃을 때 눈가에 작은 주름을 봤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상담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저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내 표정이 밝아졌다고? 네.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요.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다 너 덕분이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스스로 그러신 거예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뭘까요? 감사함일까요? 아니면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면도를 깔끔히 하고 있었습니다. 옷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67세 늙은이가 뭐라는 거지.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미소가,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건 위로일 뿐이야. 상담이니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만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202호. 그 시간이 제 일주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67세 먹은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30분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옷을 골랐습니다. 일요일엔 면도날을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엔 향수를 뿌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거울 속 제 얼굴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비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챙기려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비를 맞고 싶었습니다. 아니, 비를 맞고 가서 수연이 뭐라고 할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202호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젖으셨어요? 우산을 안 챙겼구나. 감기 걸리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연이 안쪽 선반에서 수건을 꺼냈습니다. 흰색 수건이었습니다. 제 앞으로 다가와 수건을 건넸습니다. 닦으세요. 저는 수건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닦았습니다. 얼굴을 닦았습니다. 수연이 제 앞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옷도 다 젖었네요. 어쩌죠? 괜찮아, 다 마르겠지. 괜찮지 않아요. 감기라도 걸리시면. 수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듣고 싶었습니다. 수연아. 네. 저는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를 봤습니다. 너를 보러 오는 게 이젠 내 삶의 이유가 됐구나.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구나. 너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창밖에서 들렸습니다. 수연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상담사예요. 그리고 전 며느리예요. 그 경계를 나도 알고 있단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말하고 싶었다. 그게 잘못이라는 것도 알고 있단다. 수연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님, 원래 상담이 그래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치유의 과정이고요. 이게 치유되고 있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상담은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볼 게 별로 없었지만 그냥 나왔습니다. 집에만 있기 답답했습니다. 과일 코너를 지나는데 누군가 보였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토마토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머리는 묶지 않고 내려놓았습니다. 상담실에서 보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아, 아버님. 수연아. 우리는 마트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장 보러 오셨어요? 응, 너도 장 보러 왔니?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기 1층에 카페 있어요. 그래, 그러자. 우리는 계산을 하고 1층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켰습니다. 여기선 상담자도 내담자도 아니네요.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건가? 제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네. 나는 월요일만 기다리며 산단다. 수연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나도 알고 있어. 상담은 의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있어.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뭔지 나도 잘 모르겠구나.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이 올 때마다 제 마음이 흔들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주 월요일 저는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아버님,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떤 말을? 저 센터에 자진 보고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게? 상담 관계에서 감정이 생겼다고요. 제 안에서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일단 상담은 계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조심해야 해요. 경계를요. 수연이 저를 봤습니다. 아버님,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상담자와 내담자로.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날의 작은 고백이 우리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수연은 책상 너머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차를 따랐습니다. 미소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 잘 주무시고 계세요? 응잠도 잘 잔다.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침묵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30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저는 일어났습니다. 수연도 일어났습니다. 문까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잎이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다려졌지만 두려웠습니다. 수연을 보고 싶었지만 그녀의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는 게 아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둬야 하나. 하지만 상담을 그만두면 수연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왔니? 민석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 몇 장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석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봤습니다. 문화센터 상담 일지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 이름. 정수연. 어디서 이걸? 아버지 책상 위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왔을 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랑 뭐 하시는 겁니까? 상담받고 있다. 제 전 아내한테요? 민석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전 아내가 아버지를 상담하고 있다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전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상담사다. 말도 안 돼요. 민석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뭘 아세요? 수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애가 우릴 어떻게. 민석아. 저는 아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성장한 전문가야. 내가 버린 사람이 아니라 제 길을 찾은 사람이야.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랑 수연이가 다시 만난다는 게. 오해하지 마라. 우린 상담자와 내담자일 뿐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민석이 따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저를 봤습니다. 그러다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제발.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수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상담 시간에 뵙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저는 202호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모았다가 폈다가 했습니다. 아버님, 저 센터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했어요. 무슨? 제가 내담자에게 개인적 감정을 느꼈다고요. 그래서 상담을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연아, 그럼 이게 마지막 상담이에요. 수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저는 전문가예요. 그 경계를 지켜야 해요. 근데 자꾸 흔들렸어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먼저 선을 넘었어.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기다렸어요. 월요일을. 그게 잘못이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수연아. 네. 고맙구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스스로 일어서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옆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수연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버님. 너도 건강하거라.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래 잡고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놓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의 온기가 사라지기 전 우리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덜 두려웠습니다. 하루를 견디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에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도서관에 다녔습니다. 동네 노인정에도 가끔 들렀습니다. 수연을 잊었던 건 아닙니다. 여전히 월요일이 되면 가슴 한쪽이 저렸습니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갈 때면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허브차 향을 맡으면 202호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움이 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노인심리치유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이처럼 저도 누군가의 옆에 있어줄 수 있을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교육은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같은 문화센터 3층 강당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나왔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강당 문을 열었습니다.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였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앞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수연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담당할 정수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분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PPT를 넘겼습니다. 농담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시간에 강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연이 뒤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수연아. 아니, 정 강사님. 우리는 복도 한쪽에 섰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네. 정말 오래됐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1층 카페로 갔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켰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냈구나. 너는 잘 지냈니? 저도요. 바쁘게 지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아버님, 자원봉사 신청하셨다니 놀랐어요.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싶어서 신청했구나.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많이 성장하셨으니까요. 너 덕분이다.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고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님 덕분에 제 마음이 살아났어요. 수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그건 아버님 마음이 스스로 깨어난 거예요. 저는 정말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했단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연아. 네. 행복하니? 수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행복해요. 아버님은요? 나도 행복하단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예전의 경계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아는 사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교육 있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때 또 보자. 네. 그러죠.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나왔습니다. 현관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버님. 너도 조심히 가거라.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빗속을 걸었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나무들이 젖어갔습니다. 새싹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연과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남았습니다. 따뜻한 기억으로, 살아갈 이유로, 사랑이 꼭 소유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다시 강당에 갈 것입니다. 수연을 볼 것입니다. 이번엔 상담자도 내담자도 아닌 인생의 동료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리움이 나를 덜 흔듭니다. 시아버지와 전며느리의 운명적인 만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어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다음 편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무료로 응원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